받아서 경자년이 어떤 해인가? 지금 뭐 우한 폐렴도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한 이게 경자년하고 무슨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걸 한번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명대학 저명하신 우리 장종원 박사님을 모시고 이 올해의 운수 그리고 올 국내 국제적인 어떤 정세 이런 걸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동명대학 초빙 교수로 오래 계시고 부경대학 교수로도 오래 근무를 재직하신 적이 있고 우리 리더스 경제신문의 오늘의 운세 동양학 산책을 건 5년 이상 연재를 하신 분 저명한 명리학자이십니다. 오늘 그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원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그 소개받은 동명대학교 초빙 교수 장종원입니다. 네, 장 교수님. 올해는 경자년인데 명리학으로 볼 때 이 올해 2020년은 어떤 해라고 풀이하십니까? 네, 이 경자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천간으로 볼 때는 이 경자가 7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볼 때 우리가 이 자라는 것은 첫 번째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천간 7번째 글자와 지지 첫 번째 글자가 조합이 돼서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이 경자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이 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은 오행으로 따지면 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수에서 놀기가 아주 좋은데 다만 이 수가 금이 놀기에는 아주 답답하고 작은 수가 되니까 국내외적으로 다소 답답하고 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빚어질 뿐만 아니고 고민과 걱정거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그런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우한 사태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초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많은 해라 그러셨는데 이것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숙살직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금이라는 것은 상대를 바라보고 조사하고 심사하고 또는 판단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조사하고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건강이 되겠는데 이 건강도 우리가 무시 못할 경자년의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오행으로 보면 중국을 무토로 보는데 이 무토가 올해는 이 뭡니까? 금을 다소 격하게 만들어서 더 창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명리학에도 그 이론으로서 풀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아주 뭐 상당히 명리학이 우리가 뭐 알고만 있었는데 과학적인 부분도 역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네. 원래 참 경제가 이게 계속 갈수록 어려워진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세계 경제 전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이 국민들과 시민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무역 분쟁을 넘어서 무역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G2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명리학적인 그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그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우리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중후반기만 우리가 무난하게 잘 넘기면은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위기이자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아마 인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칠 경제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지속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다소 이제 뭐 그보다는 강도는 약합니다만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도 다소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움을 무난하게 극복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원래 세계 경기는 하반기가 좀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 원래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중간에서 딱 치르는 선거인데 예. 이 선거가 아마 남아있는 예. 임기 동안의 어떤 그런 국력의 동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거인 것 같은데 원래 국내 정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도 지금 뭐 우리가 그 현상으로 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있는데 그 경자년 자체가 굉장히 그 갈등과 충돌을 많이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끼리 또 여러 사람들 간에 갈등의 소지는 뭐 많이 있다. 또 그 가장 중요한 변수가 우리가 4.15 총선인데 이 우리 총선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력을 소모하느냐 아니면 국군을 새로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해소시키느냐가 우리나라 정세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조금 미미한 문제 말씀입니다만 질문입니다만 민주당이 이기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4.15 총선까지 우리가 그 어떤 그 정치를 잘 펼쳐서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서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해서 한 가지 지금 이제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아주 지난 하반기부터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지금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지금 13명을 이제 청와대 인사들 기소를 다 했는데 예. 원래도 계속 검찰과 청와대 마찰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타입선을 넘어가서 무마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이 결국 그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되도록이면 국민을 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나라가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안정된다는 그런 의미는 국민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안정돼서 좀 편안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정치의 그 요체인데 지금 검찰이나 그 정치권과의 어떤 그 관계를 보면은 다소의 갈등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사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정의로 결말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과 청와대 마찰 이것도 명리하게 그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해석이 될 수가 사실 좀 있는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예.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운세 또는 운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운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전하다 또는 노력한다 또는 조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나의 명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찰과 또는 그 정치권, 청와대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국내 정세는 4월 달이 고비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원래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우리 장 박사님도 경영학 박사시고 한데 예. 원래 경제 문제 예. 우리 저 명리학적 측면에서 풀어보실 때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세계 경제도 올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그 견해는 올해 아마 경제가 2019년보다도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아마 그 무역 전쟁 물론 일시적으로 봉합은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마 올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또 일본 간의 그 관계도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옆에 미국과 중국,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위기이기는 하지만 연말쯤 돼서 저는 기회가 또 다가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저 가장 핵심인 산업이 조선, 예. 자동차 부품, 뭐 예. 신발 이런 쪽들인데 기계 이런 쪽인데 예. 지금 뭐 자동차도 르노, 삼성이 지금 계속 파업에 들어서 예. 쉽지가 않고 예. 조선업은 많이 예. 뭉그러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부산 지역 산업이 이렇게 이제 쇠퇴하는 것도 명리 쪽으로서 풀어볼 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명리학적으로 또는 오행으로 보면 부산은 사실은 바다가 많아서 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산은 금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옆에 우리가 가야가 있었지만 금속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또는 신발이라든지 또 이런 합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우리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계라든지 금속 분야에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을 때는 상당히 지속성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무너지는 이런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금속과 기계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오히려 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래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 극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이 사실은 제조업이 외부로 다 나가고 예. 지금 저 뭐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고 이제 업종도 좀 변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부산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예.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뭐 부산시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산은 사실은 그 산과 바다, 그다음에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만큼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마도 전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도시 규모나 그 위치나 지리적인 위치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양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 뭐 중국 그 우한의 어떤 폐렴 사태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은 부산이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사실은 관광, 마이스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스라는 게 관광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만 한다면은 부산의 그 먹거리는 충분히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그 산과 바다, 강 이것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을 사실은 갖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입지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부산의 어떤 관광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발산을 하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경제 쪽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4월 정치가 부산에서도 선거가 이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구 의석이 민주당이 5석입니다. 예. 나머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중에서도 6분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예. 부산 쪽은 원래 정치 총선 전망 예. 지금 명리학적으로 보실 때 예. 어떻게 지금 판세가 지금 흘러갈 거라고 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자꾸 관심은 그게 제일 많으니까요. 그쪽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금 아직도 많은 시간이 연하야한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리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다만 부산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조금 그 연하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좀 시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뭐 어느 당이 됐든 간에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당이 절대적인 아마 우세를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정치 문제 전망하는 거는 관심사라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뭐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부산시장님이 오거돈 씨인데 오거돈 시장님의 어떤 정책 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은 네.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 뭘 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지금 좀 되는 게 좀 없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네네. 오거돈 시장님을 이제 평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운세가 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막 그저 그런 분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산시장님이 되셨으니까 일단 운세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시장님이 다소 부산 시민들한테 드러난 모습이 정책들이 그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실은 낮은 평가를 받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운세가 있는 분이고 또 뭐 뚝심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부산 시민들한테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좀 의문임이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떻게 현직 시장님을 그렇게 뭐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약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예, 예. 근데 우리 장 박사님은 풍수도 전공을 하셔가지고 예. 아주 거기에 해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예. 공항으로서 풍수학적으로 볼 때는 네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풍수학적으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은 우리가 그 남해의 그 어떤 조류, 그다음에 그 풍향, 그다음에 지리적인 위치, 이걸 봤을 때 마땅히 그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공항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아마 그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그 지역의 어떤 그 문제보다는 국가의 어떤 아젠다로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약에 건설한다면은 아마도 이 건설을 하는데 그 초석을 다진 정권이나 그런 인물은 반드시 역사의 길이 남을 아마 인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서 아마 꼭 성사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또 부연해서 이건 뭐 좀 어려운 질문이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 서병수 시장 계실 때는 지금 김해공항 예. 이걸 확장해가지고 신공항을 확장해서 만들겠다 예. 이래 했는데 이래 가지고 이제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지금 뭐 대구 경북에서는 자기들이 군위하고 의성에 새로 공항구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걸 이제 약속을 깬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풍수학적으로 볼 때 예. 가덕도보다 김해 신공항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봐도 김해 그 공항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주변의 그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금 세계적인 그 공항 신공항 추세가 바다를 끼거나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서 신공항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신다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 먹거리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력을 신장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고 부산의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출생률도 낮고 예. 이게 부산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면 좀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젊은이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이 보실 때는 부산에서 사람이 계속 주는 그런 부분들 예. 근본 해결책이 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원칙적인 이야기로서는 부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역으로 지금 부산이 그 고령자 수가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좋게 이야기하면 부산이 고령자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아주 편하고 즐겁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오히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 증가를 막는 오히려 더 빠른 길이다.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유입을 시키고 또 출산율도 증가시켜야 되겠지만은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오히려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 좋은 말씀이네요. 역발상.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 차라리 노년 인구를 이용한 예. 그런 정책들이 예. 더 필요하다. 예, 그렇죠. 뭐 예. 이거는 뭐 우리 오건돈 시장님 보고 계시겠지만은 참고를 해서 예. 좀 정책에 입안하시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예. 또 돌아가서 또 정치 이야기를 하나 더 물어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화두는 이제 김형호 전 예. 의장께서 이제 예. 공관위원장이 되셔가지고 TK는 절반 이상 바꾸고 예. PK도 많이 바꾸겠다 이러는데 예. 세대 교체가 항상 선거할 때마다 대망론이지 않습니까? 예, 예, 세대 예, 교체해야 예, 된다 이러는데 예, 예, 부산 지역에 지금 4선이 이제 유기준 의원 예. 있고 이제 3선이 이제 유재중, 예. 이진복 의원 뭐 이래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말씀하신 뭐 하겠지만은 세대 교체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가 나가면 좋은데 예. 안 나오고 계속 계실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예.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좀 세대 교체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경자년이라는 올해의 의미가 쇄신이나 경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혁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획기적으로 쇄신을 하면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쇄신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올해 해가 원래 쇄신하는 해입니다. 쇄신하는 해. 경자년 굉장히 원래 쇄신을 쇄신의 하고 의미가 있군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일 수도 있고 잘 이걸 극복하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자의 전성시대 이러는데 예. 쇄신의 전성시대 그렇습니다. 쇄신을 해야 된다. 예, 예. 새로 갈아야 된다. 예, 예. 그 2020의 의미도 어떻게 보면 모든 계획이 2020, 예. 2030 이렇게 예, 좀 숫자적인 의미도 많이 예, 예. 갖고 있는 걸로 예,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하여튼 그래서 원래는 변혁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 예. 말씀이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지금 다소 말하면 관성에 의해서 기존에 안정된 어떤 정책들 또는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가감하고 그다음에 다소 획기적인 어떤 이런 변화나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조직이 됐든 개인이 됐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획기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과감한 또 과단성이 있는 어떤 변화와 조치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도 생존하기가 힘든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뭐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네요. 우리 우리 이사장님도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우리 장 박사님 모시고 전체적인 경제, 정치 문제 이런 부분 한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우한 사태가 돌아가지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저게 세계적으로 WHO에서도 지금 국제 전염병 질병을 규정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문가는 열흘 만에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 예. 또 홍콩 전문가는 4월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예. 한국은 조금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한번 풍수나 명리학적으로 보실 때 네네. 이 전염 질병이 얼마나 갈 거고 어느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예측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홍콩의 어떤 전문가들처럼 우리가 한 3, 4월 정도까지, 4월 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질병이란 거는 질병을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질병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어떤 목숨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풍수나 명리에서 우리 예.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하셨는데 원래 초는 좀 어렵게 시작한다 예, 예.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럼 이제 우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그렇게 되고 예.
이게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 우리 나라가 좀 나아진다.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치 문제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예. 국민들로부터 좀 이래저래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기도 예, 하고 예, 진영 정치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러는데 예, 예. 우리 그 장 교수님 보실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를 제대로 넘기시려 그러면 네. 어떤 부분이 예, 예. 그분의 사주나 명리나 이런 데서 느껴집니까? 아, 저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뭐 사주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다만 올해 그 해 자체가 경자년이고 획기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어떤 개혁 조치 또는 획기적인 어떤 과단성 있는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있는 아주 뭐 훌륭한 고견도 필요하지만 더 강범위한 의견을 들으시고 좀 획기적인 어떤 조치 또는 혁파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의 것을 좀 버리고 예, 새로운 것을 좀 취해가지고 예, 예. 좀 어렵더라도 나가야 예, 이게 이제 예. 뭔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올해 해가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 참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그런 예, 해기도 예, 하고 예. 한문으로 따지면 일신 우일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를 가진 해라고 볼 수 예, 있겠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어떤 그 전환기에 있는 음. 변곡점이 분명히 있는데 올해가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가 어떤 과단성 있는 조치 또는 혁파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인정과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가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도 기존보다는 좀 뭔가 좀 달라지면서 툭 뚫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사고나 생각 가지고는 남북 관계 개선하기 힘들고 하여튼 그 획기적인 어떤 과단성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참 애로운 해군요. 그 예, 정책이란 게. 그게 그 올해가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우한 폐렴 사태로 굉장히 어렵게 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란 그 우한 폐렴 사태가 없어도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 힘든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위기라는 것은 항상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잘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이 잘 넘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하여튼 우리 장종원 박사님을 모시고 정치 경제사의 전반적인 것을 좀 개괄적으로 예. 시간 제한이 있어서 예. 훑어봤는데 다음에 더 세부적인 부분은 예. 또 수시로 이제 대담을 하면서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 박사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시국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 우리들의 자세 예. 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예,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 보통 우리가 2020년 운세 또는 뭐 2020년의 운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운자라는 것이 조정한다, 노력한다, 개척한다, 뭐 이렇게 바꾼다. 그거는 자신이나 조직의 어떤 그 능력보다는 그 개선하려는 어떤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인의 운명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 운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노력 이상을 했을 때 내한테 그런 운명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각 조직은 조직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올해가 다른 해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가졌던 그런 자세나 노력보다는 좀 배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획기적인 어떤 조치나 또 바꾸는 이런 노력들이 따르면은 올해는 분명히 기회의 또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면 반드시 올 연말쯤 되면 굉장히 행복했던 경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장종원 박사를 모시고 신년 새해 운세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